초고가 전기차를 타면서 얻는 이점은 무엇이냐? 전기를 사용한다, 주행거리, 충전속도 비슷하고. 사실 초고가 전기차를 탄다는 의미가 안녕하세요. 더구로의 유진스 진유진입니다. 오늘의 카구로는 전기차 캐즘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더구로 원슈타인 윤진웅 기자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슈타인은 아니지만 더구로 윤진웅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기차 캐즘과 가격에 대해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윤 기자님의 기사를 쭉 봤는데요. 그중에 전기차 캐즘, 딴 곳 이야기, 현대차에 대해서 기사를 쓰신 걸 봤습니다. 거기에 제목만 봤을 때는 현대차에게 전기차 캐즘 따위는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캐즘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캐즘에 대한 정의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널리 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그 구간을 말하고 또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캐즘을 넘으면 대중화가 되고 캐즘을 넘지 못하면 그냥 얼리 어답터들 있죠. 네. 그들의 전유물로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시적 수요 침체, 둔화 네, 이렇게 정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둔화, 침체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전기차는 캐즘은 단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옛날보다 판매량이 크게 줄고 수요도 줄었고 또 전기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캐즘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근데 문학적으로 표현해도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침이라고 하면 정해진 미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에는 캐즘이라는 말이 과연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전기차는 앞으로 전성기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냥 지금은 단지 이제 가격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침체가 돼 있다고 해도 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옮겨진다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국내외 전기차 시장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방금 전에는 아직까진 정체기라고 하셨는데 현대차 기사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인기라고요. 어떤가요? 기사에서 현대차 인기를 표현한 거는 미국 시장에 국한되어서 표현을 한 건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죠. 네, IRA 시행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 전기차 판매가 주춤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어요. 최초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거를 다 뚫고 현대차가 우회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2위까지 올라갔죠. 전기차 판매가. 그럼 그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회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IRA는 저희가 소비자, 운전자들한테 판매를 직접 할 때 적용되니까 그럴 땐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리스나 아니면 법인, 렌터카 이런 쪽으로는 그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타겟팅해서 대량 판매, 플릿으로 판매량을 확대한 거죠. 플릿으로 이제 판매량을 확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또 올 4분기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올해 4분기부터는 조지아주 브라이언티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죠. 메타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예, 미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7,500를 이제는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회 전략을 쓰지 않아도 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로 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소식은 이제 10월에 시범 가동이 들어가거든요. 메타 플랜트가. 시범 가동이 들어가고 거기 1호 생산 전기차가 아이오닉 5로 낙점이 됐어요. 5. 네, 아이오닉 5. 네,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카마랑 한국 수입자 자동차 협회, 카이다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로 수입된 전기차 평균 가격이 약 1억 3,100만 원. 1억 3천만 원. 네. 국산 전기차가 5,700
84만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내연기관이랑 비교가 어렵지만 일반 자동차 평균 가격 4,922만 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크긴 하죠. 크죠. 네. 네. 근데 사실 저 지표는 평균 가격이라서 가장 비싼 차와 저렴한 차의 가격 차이는 훨씬 클 것 같은데요. 국내 전기차 캐즘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눈에 띄는 일부 모델들이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전기차 시승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네. 되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 전기차들을 많이 타봤거든요. 그 무궁무진한 기술력과 막 첨단 편의상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전기차를 타게 됐을 때 가장 고려되는 건 주행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 두 가격. 가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가격 평균 말씀드렸듯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랑. 그래서 요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 그 자동차 업체들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성비 전기차들이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성비 전기차. 국내 가성비. 브랜드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출시된 기아 EV3가 있는데 EV3. 네. 네. EV3는 놀랍게도 3천만 원대입니다. 3천만 원이요? 네네네. 와, 굉장히 저가로 가성비로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천만 원대라고 하면 세제 혜택 그리고 정부 보조금 다 포함해서 스탠다드 모델을 살 경우에 한 3천만 원 초중반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경영 전기차도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에서는 첫 경영 전기 SUV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캐스퍼 일렉트릭이더라고요. 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캐스퍼 EV라고 부르는데 캐스퍼 EV. 네네네. 캐스퍼가 전기차로 되면 뭐 마찬가지 이유로 그냥 오로지 주행거리 그리고 오로지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할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세컨카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가 소형 전기차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히는 가성비와 저가 정책을 앞다퉈서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대로 초고가 전기차 가격도 궁금해집니다. 초고가 전기차 가격은 뭐 억대를 넘는 전기차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수입 브랜드에서 이제 곧 출시할 전기차들은 다 억대의 전기차들이 많습니다. 이 초고가 전기차를 타면서 얻는 이점은 무엇이냐? 사실 저가와 초고가 전기차를 비교해서 전기를 사용한다. 똑같고. 똑같죠? 주행거리 뭐 거의 비슷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충전 속도. 지금 저가형 전기차도 고속 충전되는 차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충전 속도도 비슷하고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고성능 차와 성능으로 따지면 그 프리미엄 브랜드나 뭐 고성능 차나 확연하게 내연기관에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성능 차이도 그렇게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용량의 차이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성능으로 봤을 때는 뭐 토크도 전기차는 뭐 공통적으로 토크가 좋고 네. 또 가속 능력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승차감이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승차감도 가격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초고가 전기차를 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캐즘 정면 돌파에 나선 각국의 글로벌 업체들이 아직까지 이 단점을 잡기 위해서, 전기차의 단점을 잡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대표적인 진입장벽, 아까 앞서 말씀을 몇 번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진입장벽은 당연히 가격이고요. 가격,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충전소 이제 충전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충전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이 개선됐죠. 네, 요즘에는 충전소가 좀 많은데 그럼에도 예, 이제 뭐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을 할 때 충전이 끝나면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전기차를 구매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전기차 자리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로 또 생각하면 괜찮은데 사실 쇼핑몰을 우리가 뭐 매일 360일 가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인프라가 더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국내 전기차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국내 전기차 시장은 뭐 역시나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고요. 경계해야 될 대상은 이제 역시 중국산 전기차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인해 전술에 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물량 공세로 저가형 전기차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위해서 무역 정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중국산 전기차가 요즘에 BYD 글로벌 1위거든요. 전기차 네. 판매량으로.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내수에 조금 이점을 받긴 했는데 그런 곳에서 저가 전기차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용적으로 사는 입장에서는 딱히 웃돈을 주고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위협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전기차 캐즘은 아마 2026년부터 해소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기자님의 마지막 말씀 혹시 네. 있으실까요? 전기차 시장 캐즘은 그냥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캐즘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기다리면 전기차의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좀 더 저렴하고 또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난 그런 많은 전기차들을 선보여서 그리고 또 수입되는 전기차들도 많아져서 경쟁 모델이 많아지면 더 발전하니까 그렇죠. 네, 수입되는 전기차들도 많아져서 그렇게 전기차 시장 발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인프라도 역시 그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갖춰줘야겠죠? 네,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캐즘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함께해 주신 윤진웅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카구루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만관부, 만사부 만사부. 다음에 만나요. 안녕.